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0.75%가 올라가면서 그 미국 시장 내에서도 좀 변화들이 있나요? 이 뭐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미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또 모든 다른 나라 분들한테도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한국이라든지 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한국도 곧 이제 올리겠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0.75%라는 게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게 보통 많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또 다음 달 7월 달에 또 최소한 0.5, 0.7을 또 올리겠다. 2022년도 말에는 3.4%까지는 우리가 올릴 거야. 뭐 이런 의지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경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단순히 이제 구두 개입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뭐 요번엔 그럴 것 같지가 않으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구두 개입을 하고 다른 정책을 내고 했지만 이번에 그럴 것 같지 않고 이게 2023년까지도 가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 이제 사실상 경기 침체에 왔어. 뭐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생활하는 부분에서는 경기 그 침체를 체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상컨대 실업률도 분명히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것은 고스란히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될 거다. 경기 침체다라고 공공연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는 부동산도 폭락은 안 해도 가격 하락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사실 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고 이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 얘기 이미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 뭐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금리를 계속 올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상황들을 지금 네. 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나마 이제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기반이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렸을 때 뭐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된다든지 하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렇게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네. 버틸 수가 있죠. 근데 음, 더 사실 힘든 거는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그 제3국가가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언제까지 우리가 올릴지 아직 몰라. 근데 최소한 이렇게는 올릴 거야. 라고 계속 구두 계획과 실질적으로 지금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물가가 잡히면 또 갑자기 스탑할 수도 있겠죠. 그럴 음.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봅니다. 아, 쉽지 않네요, 정말. 쉽지 않죠. 아, 약속한 대로 가지 않는 네. 거예요. 음, 작년, 재작년에는요, 이렇게 예상했던 전문가가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네. 플랜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게 지금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지금 저희 시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졌으니까 금리 스탑하겠다 하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금리랑 환율이 완전 뒤흔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추세에서. 이거를 네네. 진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올해 초나 아니면 뭐 작년 말이나 아니면 뭐 최근 몇 달 전이라도 금리가 지금보다는 이제 낮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뭐 고정금리이신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병운도 변동금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영끌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영끌이라고 했다. 네, 미국은 대출이 더 나오니까 사실 네네. 한국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대출을 완전 영끌해서 변동금리로 받은 분들 중에 음. 굉장히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나요? 그 부분은 이제 명암이 여러 가지로 좀 엇갈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좀 보자면 시장에 나와 있던 물건이 자기는 이제 좋은 이자율로 지금 모기지를 내고 있다가 시장에 내놨는데 갑자기 가격도 조금 낮아서 프라이스 컷을 좀 해야지 나가고 뭐 찾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철수를 해가기도 해요.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이제 철수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도 그런 케이스가 좀 몇 케이스 있었지만 뭐 3월 달만 해도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대충 몇 퍼센트 금리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론을. 보통 빠르면 한 달, 커머셜 같은 경우 두 달까지 걸리는데 한 케이스 커머셜을 진행하다가 그 멀티 패밀리 그 세븐 유닛이었는데 2주에 한 2%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되는 사례도 사실은 좀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또 바이어 입장에서도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죠. 근데 다만 그 한쪽에서 좀 웃으시는 분들은 야, 내가 재융자하게 잘했어. 작년에 집 사기 잘했어. 그때 음,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 네. 내가 2%, 3%대 집 사기를 잘했어. 아, 후회하시는 분들은 아, 그때 내가 힘들어도 좀 살 걸, 좀 질려서 살 걸, 음, 오버프로에서 넣어서 낮은 네. 이자율에 살 걸, 30년 모기지 받아서 이런 분들 후회하시는 분 있죠. 이렇게까지 이자율이 올라갈 거는 네. 전문가도 올라갈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모기지 이자율, 미국 모기지 이자 6%, 7% 올릴 수 없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라갔잖아요.